포자. 포는 포인데 섬수변이 달라붙어가지고 물숫자가 바뀐 글자예요. 물거품과 관련된 거품 포자죠. 바닷가에 가서 보면은 파도가 막 밀려오고 바위 빈틈에 보면 막 거품들이 많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해요? 포말이라고 하죠? 포말로 부서진다. 포말. 할 때 쓰는 거죠. 포고 이 거품 포자가 독특한 뜻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두부와 관련돼요. 두부. 예. 두부를 줄 때 거품들이 많이 일어나거든.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거품이 막 끓이다 보면 거품이 막 넘쳐버려요. 막. 그 두부 본 사람들 항상 옆에서 지켜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청포 뭐 어묵을 때 쓰는 포자 이 두부의 의미로 포자 두부처럼 만드니까 청포 저 낙지야 낙지집어 해가지고 연포탕 연포탕에 포자를 쓰는 게 두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두부. 자, 이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거들나지. 먹고 싶어도 좀 참아야지. 그 다음에 하도포자가 있네. 하도포자. 하도시 뭘까요? 핫이 뭐냐면요, 소물 누미다의 의미가 있어요. 솜이 들어가 있다. 소물, 옷감에 소물 준, 이제 국어사전 보면은 소물 주다의 접두사로 쓰이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소물 집여가지고 만든 바지를 뭐라고 그냥 그래서 핫바지라고 해, 핫바지. 뭐 지방 사람들 핫바지라고 하는데 핫바지가 솜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엉성해. 볼품이 없어. 옷이 막 뭉툭해가지고. 그것처럼 폼새가 안 난다고 하는 말로 핫바지야. 그러니까 어디 지방에 핫바지라고 하는데 그 폼새가 안 나는 영 볼품이 없는 뭐 이런 의미로 쓰는 거 아니야? 교수님, 핫이 솜을 뭐 어떻게 한다고? 솜을 두다. 두다? 아, 국어사전에 보면은 솜을 두다의 접두사로 쓰이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세어원을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그래서 국어사전에 솜을 두다의 접두사 외에는 정보를 얻을 길이 없어가지고 어원까지 자세히 그거 굉장히 공부가 끝도 같도 없어. 이런 것까지 다 어원을 찾아보려고 치면은 또 자료가 있으면 모르는데 자료도 없는 데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그쪽에 이제 더 깊이 있는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해야 될 일이고 저는 이 정도까지만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이고요. 그 다음에 으르렁거릴 포자예요. 입으로 어려운 거예요. 포효하다. 그렇죠. 포효하다 할 때 쓰는 포자가 바로 이거죠. 으르렁거릴 포자. 호라 이 범이 포효하다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그다음에 박포자예요. 큰 박을 갖다 대포라고 하는데 대포자 안 할 때요. 이게 자랑할 가짜에 과장하다 할 때 쓰는 과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게 지난 시간인가요? 어조사우자가 음역하는 글자예요. 어조사우자를 이렇게도 쓰고 또는 이렇게도 쓰는데 그 글자가 이게 달포자예요. 이게 더러울 글자를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써요. 또 이렇게도 쓸 걸. 근데 크게 자랑한다는데 크다라는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큰 박을 뜻하는 걸 때 박포자. 박이 큰 걸 갖다 대포라고 그래. 대포. 그 다음에 절이 넘을 포자예요. 절은 물고기 어쩌가 달랐으니까 넘을 관련됐죠. 근데 이제 소금에 절였다 이거죠. 제가 이렇게 쓰는 글자들은 대포 올 때 쓴 글자, 포 올 때 쓴 글자, 동포 올 때 쓴 글자, 수포 올 때 쓰는 글자, 이거 도포 포자예요. 도포. 골룡포 올 때 쓰는 포자예요. 하도 포자예요. 네, 그 다음에 포효하다 할 때 쓴 글자, 대포 올 때 쓴 글자, 절이 놓은 포자가 어디 있을까요? 포수. 그렇죠. 관포지교. 관포지교 관련된 포자. 관포지교 시험 많이 나오잖아. 관중과 포소가 할 때 포소가의 포자예요. 관포지교 할 때 쓰이는 관중과 포소가의 사균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변하지 않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친구 안에 신을 뜻하는 말의 포자죠. 그 다음에 천연두포자네요. 잘 아시겠지만 이 글자가 무슨 자라고요? 병들력자예요. 그게 이게 딱 얘기하면 다 나와야 돼. 지금 우리 선생님처럼
이명 선생님처럼 병들 역자인데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는 모습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고문자를 보면 이게 점도 있고 땀이나 피로 이게 간략히 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세워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죠. 이렇게 그것이 호대로 이제 줄어들어서 이렇게 병들어 침상에 누워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걸죠 이게. 그래서 이 글자가 달라붙어 다 병과 관련됐다고 했잖아요. 암암자 뭐요? 뭐 치일치자 뭐 문두병 났자 나병을 때요. 한센십병에 문두병 났자 다 병과 관련이 홍역진자 뭐 이런 글자들. 이것은 천연두와 관련됐어요. 천연두 포자인데 천연두가 되면은 천연두가 되면은 흔적을 항상 남긴다. 천연두 관련된 속담이 흔적을 내는데 눈썹 밑에라도 흔적을 남긴다니. 그렇죠. 곰부 자국이지 이게 이제. 곰부 자국인데 곰부 자국이 뭐야? 수포가 생긴 다음에 치료가 된 다음에 그러냐? 수포. 포진 그렇죠. 그렇죠. 대상포진을 때 쓴 거죠. 대상포진도 어떻게 되냐면은 띠처럼 생겼어. 띠처럼 이게 수포가 이렇게 이게 저 등짝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만약에 등짝이 난다고 지금 여러 가지 몸이 나지만 등짝 같은 데 이렇게 띠를 두르듯이 이게 수포가 이렇게 나 있어 이렇게. 이게 3대 통증까지 하나. 의학에서는 3대 통증 가운데 하나라고 하잖아요. 대상포진 걸리신 분들이 그 통증이 엄청나다고 한 거래요. 산통에 버금간다고 그래요. 산통에 아이 낳을 때 그는. 저희 아버지가 대상포진으로 쓰셔야지 결국 거기서부터 많이 극격하게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아프시다가 결국 돌아가셨는데 대상포진이 빌미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병원에 가서 맞았잖아요. 대상포진 비싸더라고. 비싸요. 그거 한 20만 원 해요. 한 12만 원. 10 얼마가 줬는데 둘이 10 얼마가 주고 쓴 것 같은데 맞아야 되는데 맞아야 되는데 나중에 걸리고 나서 돈 많이 들고 고통격보다 미리 예방을 하는 거 좋아. 근데 2번 맞아야 되는데 1번밖에 안 맞았어요. 2번 맞아야 된다고 같은 것 같은데 몰라요. 이제 기억이 안 나. 제대로. 하여튼간 아이 무슨 말을 못해. 하여튼간 괜히 또 하여튼간요. 선생님도 대답하니 예방주사 좀 맞게 바라고요. 그때 쓰이면 돼. 그 다음에 지범자가 이렇게 달라붙었네요. 뜻이 직과 관련되어야겠죠? 부엌포자인데 우리 푸주간에서 나왔어. 주자도 부엌주자야. 부엌주자. 사이간자죠. 포주간을 때 포주간에서 나왔어요. 포주간. 부엌포자. 그 다음에 통째로 구울 포자네요. 불에다가 통째로 구운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불합자를 붙였죠. 어디에 쓰일까요? 그렇죠. 프락지역이요. 죄송합니다.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있어가지고 자꾸 콧물이 나오려고 그러니 저 우리 동영상도 찍고 그러는데 화면에서 사라져가지고 소리는 어떻게 해요? 재채기 안 나온 게 다행이야 지금. 오늘 차 타고 오면서도 재채기를 막 엄청 했는데 자, 포락지형을 때 쓰는 포자예요. 네. 자, 이런 데에서요. 음역하는 글자가 배부를 포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하나 또 빠졌다. 네. 또 빠뜨리고 넘어갈 뻔했는데 이게 전부 다 쌀포자가 달라붙어가지고 배부를 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이 썼잖아요. 배부를 포자가 달라붙어가지고 대포포, 아밀포, 태포포, 물거품포, 사도포, 통째로 구울포, 으르렁거릴포, 박포, 절이노물포, 천연두포, 부엌포 전부 다 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가 달라붙어 음이 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호자가 이렇게 달라붙어요. 위에요. 그러면 이태는 포가 아니야. 자, 이게 상황에 따라서 산할폭자가 폭으로도 익히고 행포를 부리다요. 행포를 부리다 그럴 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쓰면 행포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면 폭력이고 행포. 이게 포고 폭이 될 수 있죠. 이렇게요.
요걸 짜도 어떻게 돼요? 지금 포지만은 폭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토성이 피읍이 지금 수능계열이잖아요. 수능계열. 미음, 비읍, 피읍이 서로 교환되죠. 그러면 폭이 뭐겠냐? 복이 될 수 있잖아요. 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게 수원 글자가 이렇게 쓰이면 이 글자가 폭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노폭, 길의 폭이면 노폭을 일단은 노폭이지만은 이렇게 쓰면 복건이 되잖아. 그러죠? 그래서 이게 복이 교환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입순자 기역자를 붙여서 포가 폭이 되고 폭이 복이 되는데 복이 박까지 와서 이게 박이요, 박.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공부하는 사람이 포하고 박의 차이를 또 없지 않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이에요. 지금 폭, 복, 박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인데, 이게 박이요, 박. 옛날 말은 누리고 오늘날 말은 우박이요, 우박버튼. 이 우박버튼은 풍지박산이 났다 할 때 쓰이는 글자죠? 뭘 풍지박산이 났다 할 때. 그러니까 이것도 일부러 우리 선생님들이 반응이 어떤가 보려고. 그래서 틀렸다고 말씀드릴 뻔했어요. 풍지박산이 났다 할 때 쓰이는 풍지박산이라는 말은 없어요. 풍비요, 비. 풍비. 바람이 날고 바람이 흩어져. 지금 태풍이 막 불어가지고 날고 우박이 막 흩어지는 상황. 그래서 풍비박산이라고 해야 되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풍지박산 하다 보니까 이 쓰면 안 돼요. 삼수갑산 이런 말 쓴다. 이런 삼수갑산이 맞는데 산수갑산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많아. 주구장창 뭐 이런 주야장창을 갖다 주구장창이냐. 이게 이 산수갑산인데 삼수갑산이라니까. 삼수갑산 이게 지명의 지명. 저 평안북도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지도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대. 이게 여기 쭉 들어갔더니 이 백두산인데 여기가 삼수라는 고을과 갑산이라는 고을이 있어. 아니지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격동과 참성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여기 개마고원 쪽에 있어. 참 삼수갑산이 여기 벽동 참성 쪽을 그랬어. 지금 잘못 그랬어요. 여기 백두산 밑에 개마고원이 있고 개마고원 주변에 삼수갑산이 있어.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북한에서 잘못하면 아오지 탄광 보낸다고 그러죠. 아오지 탄광이 여기 있어 지금. 이게 옛날에 기양 보낸 거야. 기양 오지 남쪽으로 기양 보낼 때 최고 오지는 제주도라면은, 북쪽으로 오지는 이게 백두산 밑에 개마고 이게 이제 삼수갑산이야. 기양지야 기양지. 이게 좋은 곳이 없잖아요. 기양지니까. 우리 이제 군대 얘기할 때 인제원통하고 똑같은 의미야. 인제가 원통에서 언제 오냐고. 인제원통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요걸 자랑스럽게 음식점 같은 데서 써먹어. 근데 그것도 잘못 써먹어. 산수갑산으로. 참. 예전에 제가 사당역에서 결혼했더니 안식구가 수원에 주거지를 놓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실혼 살림을 수원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수원에서 서울로 들락날락하면서 교육을 다녀. 그러면 사당동에서 차를 타야 되는데, 사당역에서 수원으로 가는 좌석버스를 타고 넘어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큰 멋있는 식당 하나가 있었는데 간판이 보자식이에요.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산수갑산 있어서 맨날 지나가면서 혀를 끌끌끌 차면서, 아이고 저거 언제 고치나 했더니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없어졌어. 망해가지고. 간판 육개장 이렇게 잘못 쓰는 데가 많잖아. 이렇게요. 육개장 이렇게요. 아니 자기가 파는 음식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육개장집을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그 음식을 제대로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쓴다. 이렇게 육개장이 이렇게 쓴잖아요. 이렇게
이 게장국을 갖다가 게장국인데 대구탕. 게를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고기를 집에서 끓인 것이 게장국처럼 끓인 게 육개장 아니에요. 그래서 닭게장도 마찬가지로 여기 게자 쓰면 안 돼. 여기 닭게장도 이렇게 해서 닭을 대신해서 끓이면은 그런 것들 많죠. 얘기를 하고 끝도 같도 없죠. 뭐. 자, 여기가 다른 데로 빠졌는데 이것도 죄송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박박자요. 기억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살것자요. 자, 살것자는 이거 앞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뭐 계속 반복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뭐 했던 것도 다시 반복해달라고 하셨으니까 못 들었어요. 자, 요걸 자는 두 개 자서 이렇게 두 개 자서 봐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요. 이걸 문자로 보면은 문자로 보면 결국 주검시자로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주검이 뭐예요? 죽은 사람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몸뚱이, 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시체. 그래서 호절음에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위해서 죽을 사자를 한번 더 붙여서 우리가 이렇게 쓰죠. 이건 분숫자로 쓰이고 이건 이제 문자로 쓰이고요. 이 글자를 자자로 보면 근데 그러면 이런 글자를 갖다가 죽음 시자로 봐야 되냐 이거예요. 네, 이런 글자를 갖다가 아니요, 사람으로 가야 돼. 이게 오줌 요자고 이게 똥문자인데요. 아니 똥시자, 똥시자. 똥문자는 이거요. 이게요. 똥시자. 김계 시일 때 쓴 시자. 그 우리 역사에 등장한 김계 시의 시자인데 이게 죽은 사람이 오줌을 싸고 똥을 쌀 수가 없잖아. 살아있는 사람이 몸을 구부리는 형태 아니에요 지금. 그러죠? 아니 이게 몸을 죽음 시자가 왜 이 형태가 되냐면은 옛날에 청동시대 문자의 출발점이 청동시하고 괴를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청동시대 사람들이 묻을 때 이게 굴신장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게 몸을 구부리는 형태, 이게 몸을 구부리는 형태 이렇게 굴신장. 사람의 삶이 우리 불가에서 사고를 들어서 이렇게 생로병사를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사는 네 과정이 생로병사를 얘기하는데 어느 날은 병들면은 치료를 하지만 옛날에는 치료 기술이 없잖아. 그 병이 어떻게 돼? 죽음하고 직결된단 말이에요. 그 병들어 죽게 되면 어떻게 돼? 고통을 경감하면서 사람이 몸을 구부려 죽을 수밖에 없어.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옛날에는 병들어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병사를 때 보면 고통을 경감하면서 몸을 구부린다고. 이게 몸을 구부리는 형태. 그리고 옛날에는 옹관 같은 걸 썼어요. 옹관. 옹관이 옹이 뭐냐? 도공자. 도공자. 옹기할 때 쓴 옹자. 옹기를 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저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옹관이라고 사람들이 막 보잘품 없으니까 그 눈길도 안 주고 가니까 옹관이 뭔지도 몰라. 박하정 갔다 왔어도 옹관 봤냐고 하면 옹관이 뭐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근데 옹관이 이게 항아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흔들지 하나를 지어서 사람을 이렇게 굴신해서 사람을 갖다가 관으로 삼다 이게 몸을 굽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굴신해서 사람을 죽음을 표현한 거야. 이게 굴신은 사람의 몸뚱아리를. 그래서 이 글자가 죽음 관련돼서 쓰이는 글자는 죽일 도자, 도사를 뜻인 글자. 이게 자가 도가 된 거죠. 이때는 죽음 시자가 맞아. 근데 이때는 죽음 시자가 아니야. 왜? 죽은 사람이 오줌을 쌀 리가 없어. 똥을 쌀 수가 없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몸을 굴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야 지금. 여기에 어떤 수인 살아있는 사람이야 지금. 그러니까 죽음 시자가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그것의 형태라고 해야 돼. 자라를 붙이는 순간 그 죽음 시자로 봐야 되니까. 근데 이런 걸 명확히 하지 않아. 우리 저 한자책 쓰는 사람들이. 이걸 명확히 해가지고 구분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표기 같은 거 이런 것들 제가 쓰는 표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이런 거 갖다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자 표기를 한자를 갖다가 한글로 바꾸면 이렇게 또는 우리말을 갖다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소가루를 써요. 소가루를. 그런데 고자의 뜻과음을 갖다가 그때는 음성학적 정보를 전달할 때는 이게 뭐 예고자죠. 예고자. 이때는 소가루 치면 안 돼. 문자적 정보를 나타낼 때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문자적 정보를 나타낼 때는 이게 대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나오는 한자책들 보면 참 되게 여기 저 음을 갖다 서로 바꾸는 이게 소가루를 갖추고 있어. 최초로 국내에서 최초로 이걸 대가로 쓴 사람이 아마 저일 거예요. 아마 책에다가 음성학적 정보를 담을 때는 대가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쓸 때 이거 음을 표기할 때 이 대가를 치려고 하는데 이 시간이 이렇게 하면 빠르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그게 애로사항이 있지만은 이게 대가를 쳐야 돼요. 대가를 뜻과 음을 담을 때는. 저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한 열댓 권 책을 쓰고 있지만은 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뜻과 음을 다 표기할 때는 대가를 항상 쓰고 있어요. 제 책에서.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국내 책에서. 다 소가를 쓰고 있더라고요. 뭐 제가 죽으면 제 패턴을 따라올지 지금 모르지만 저는 제 패턴으로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고쳐야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이게 저가 문제인데 이걸 잘 애꼬 하면 안 된다고 써요. 요즘에는 하도 이걸 애꼬로 쓰고 표현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 인터넷에 그 뭐 네이버 사전이라든지 다음 사전 있는데 한자 사전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도 표기되어 있는데 하도 쓰는 사람이니까. 근데 관형사형으로 쓰면 안 돼요. 명사형으로 써줘야 돼요. 예하고 예식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말건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할 때에 그 옛날과 이걸 바꾸면 예나 지금이나인데 날의 의미가 빠진 거야 지금 날. 지나간 그런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지나간 예선. 예나 지금이나 할 때에 뒤에 것은 똑같지만 그걸 바꾸면 예나 지금이나 또는 옛날이나 지금인데 옛날이 곧 예예요. 근데 그게 옛만 쓰면 날의 의미가 없는 거야. 여기다 쓰면 날의 의미가. 지나간 그런 의미야. 근데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안 써. 그냥 무심코 그냥 애꺼 있고 하고 있는 거야. 예고야. 왜 우리말에서 씌어서 붙인 줄 알아요? 뒤에 오는 말이 경험화된 걸 막기 위해서야. 그런데 이게 표기가 어떻게 돼요? 같이 이어진 거 띄어트려서 쓰게 돼 있잖아. 음과 뜻을. 그러니까 예하고 띄어서 고 오면 되는 걸 갖다가 같이 이어서 막 붙여서 쓰는데 붙여서 쓰는 것이 아니잖아. 지금 뜻과 음은 분명히 어떻게 돼요? 띄우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띄우면은 당연히 예로 그냥 제대로 발음 되지. 예, 고 오면 되는 것 같다가 그냥 이 붙어서 읽으려고 하니까 꼬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시옷을 붙이는 거 아니야 지금? 예, 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어서 붙이면서. 근데 그러라고 하는 거지 아니? 그거 못 된다고 띄워서 쓰냐고. 근데 이런 걸 제대로 지적해서 얘기하고 쓰고 하는 사람이 없어. 국내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 이런 것조차도 기본적인 것조차도 안 지키고 한자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쓴 책 가운데 하나가 한자 가르치지 말아요. 이렇게 가르치면 한자 가르치지 말아 이거야. 엉터리로 가르칠 바에야. 엉터리 지식 전달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게. 근데 엉망이 엉망 한자 교육이. 자, 예고자예요. 그래서 예석자, 예고자도 마찬가지로 예고자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요. 이거 전부 다 예로 써야지. 예석, 예고 이렇게. 자, 그리고 요글자의 자원이 옛날 글자를 보면은 오늘날에 쓰이는 글자를 보면 열시자고 입구자로 되어 있는데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표현돼서 이렇게 해요. 뭐예요? 포도막과 잘 나온 것이. 포도막과 책을 좀 사다 놓으세요. 이제 이게 선명히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이게. 아니 오늘날 글자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자 가운데 가장 오래된 각골문이 있으면 각골문이 이렇게 표현됐다니까요. 요 글자를 놓고 보면 열십자하고 입구자지만은 각골문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열십자라면 고글자의 각골문이 어떻게 돼요? 그냥 선으로만 이렇게 표현돼 있어. 선 이렇게. 이게 분석을 열십자하고 입구자라고 치면은 이게 각골문에 이렇게 선으로만 표현됐다니까요. 호전하면서 점이 달라붙고 그 선으로 바뀌면서 오늘날 글자로 정착이 된 것 뿐이지 원래는 이렇게 썼냐. 근데 이건 이렇게 표현됐잖아 이렇게. 이게 열십자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 뭐냐? 이렇게 표현된 글자가 뭐이냐 이거야. 이게 방패야 방패. 방패를 타는 글자가 방패순자의 고물자도 이렇게 표현된 데다가 저 뭐야 우리가 방패를 타는 글자가 또 다른 자원을 갖고 있는 글자가 이게 갑옷갑자가 원래 방패갑자예요 이게 원래. 이 글자가 갑상선이 방패 모양새로 생긴 이 갑상선의 갑자거든요 이게. 근데 갑상선이면 모양상자. 이건 모양의 분미선이다 이거 분미선. 갑상선이. 그럼 이것이 뭐이냐? 갑상선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갑상선 모양. 이게 뭐예요? 방패. 방패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세우면 갑상선이란 말을 서양에서 이저 의학 용어잖아. 서양에서 방패 모양의 분미세면하고 풀이를 해놓은 걸 일본에서 갖다가 한자로 바꾸면서 야 방패 그러니까 이 글자를 갖다 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방패 이게 처음에는 이것도 이렇게 써요 이렇게요. 처음에 방패 이 글자의 최초 형태는 이것은 열십자 이게 왜 이리 열십자가 방패 모양 이게 이제 초청한 글자야. 열십자가 나중에 열십자가 이렇게 쓰이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열십자고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계속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에 방패 주변에 윤곽을 갖다 덮여서 이렇게 쓰고